서울 강남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프리미엄 종합병원. 새벽 5시 도시의 불빛은 아직 졸린 듯 희미했고 로비는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을 깨며 유나는 무릎을 꿇은 채 대리석 바닥을 정성스레 닦고 있었습니다. 청소도구 앞 옆에 놓인 물걸레를 조심스럽게 짜내는 순간 또각 또각 뒤에서 들려오는 하이힐 소리에 유나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리듬, 그 속도, 그 얄미운 발끝의 자신감. 귀로 듣기만 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예감은 늘 틀리지 않죠. 여기 청소 왜 이렇게 느려요? VIP층인데 말이죠. 날이 선 말투,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향수 냄새. 천천히 고개를 든 유나의 눈에 마주 들어온 얼굴 서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눈빛. 중학교 시절 교실 문을 잠그고 유나를 화장실에 가두며 낄낄거리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 병원의 VIP 고객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유나를 훑어보더니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사는구나. 불쌍해라. 그 말은 칼날처럼 유나의 가슴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묵묵히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자존감 위에서 다시 정신을 부여잡는 고요한 의지였죠. 서연은 돌아서며 일부러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의도적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봐라.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 유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말없이 서연의 뒷모습을 따라갔고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전 봉인해둔 문이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과거,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자존심, 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감췄던 단단한 결심이 그 순간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강남 프리미엄 병원 9층 VIP 라운지. 점심시간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서현은 고급 커피잔을 손에 들고 간호사들 사이에서 여유로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환자 식단 말인데요. 간이 너무 싱거워요. 조리사 교육 좀 다시 시키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내는 뾰족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상황을 라운지 유리창을 닦던 유나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곧 유나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일부러 들릴 정도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청소부 아줌마. 유나가 걸레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 닦을 땐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여긴 환자 보호자 휴식 공간이에요. 서연의 말이 라운지 전체에 퍼졌고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유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코웃음을 흘리며 다시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 이주영이 곁눈질로 그 장면을 지켜보다 조심스레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유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창밖 먼 곳을 향해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은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VIP 병동 내 보관함에서 환자의 고가 물품이 사라졌고 공교롭게도 그 구역에 CCTV는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 유나가 청소하던 구역과 정확히 겹쳐 있었죠. 그 청소부 요즘 좀 수상하지 않아요? 서연이 직원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다 말했습니다. 괜히 사람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눈에 밟히네요. 그 말은 스치듯 흘러갔지만 바로 옆에 앉아있던 원무과장과
총무팀장은 서연의 말을 곱씹으며 묘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디선가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병원 내 묵직한 기류는 점점 윤아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아의 눈빛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단 사실을요. 다음 날 새벽, 윤아는 평소처럼 로비 바닥을 조용히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마주친 총무팀장은 그녀를 무표정하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 한마디 없이 지나쳤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 둘은 윤아가 가까워지자 순간 말을 멈추었고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무언의 고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혹시 어제 도난 사건 들으셨어요? 이주영 간호사가 라운지 옆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아는 대걸레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어버린 게 많았대요. 주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장기 입원 환자 보조금이랑 병원 물품, 신용카드까지요. 지금 전산도 막혔대요. 그 말보다 더 깊은 건 그녀의 시선이었습니다. 주영은 말은 조심스럽게 했지만 그 눈빛은 윤아의 얼굴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죠. 그 시선을 받아내며 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흐릿한 구름이 마치 누구의 마음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아는 원무팀 앞 탕비실에 물을 뜨러 갔다가 낯선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CCTV 꺼져 있었던 데가 거기라던데. 윤아 그 사람 예전부터 좀 수상했잖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 복사된 문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죠. 요즘은 청소부도 명품백에 관심 많다던데요. 탕비실 안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윤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 외부 조용한 카페 한켠, 윤아는 박 원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USB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료예요. 서연이라는 사람 병원 납품 업체랑 결탁한 정황도 있어요. 단가 부풀리고 내부 인력도 개입되어 있고요. 박 원장은 묵묵히 USB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윤아 씨, 이 정도면 준비되신 거죠? 윤아는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 사람이 피해자를 만들게 둘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윤아의 과거와 현재는 처음으로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복도 게시판에 한 장의 인쇄물이 덜렁 붙었습니다. VIP 병동, 특정 보호자의 갑질과 납품 비리 의혹, 관련 CCTV 및 녹취 자료 확보 중. 문구는 짧았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여 그 앞에 모여들었고 곧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화면을 캡처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 글은 몇 분 만에 삭제되었지만 이미 소문은 병원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죠. 원무과장은 찌푸린 얼굴로 말했다. 이거 내부자 아니면 모를 내용인데. 그 시각 윤아는 평소처럼 병실 복도를 따라 물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청소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 핸드폰은 계속해서 진동을 울리고 있었죠. 박 원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언론 쪽과 접촉했습니다. 조만간 반응 올 겁니다. 그리고 오후 병원 휴게실 TV 뉴스 자막 하단에 익숙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남병원 VIP 병동 내 특정 보호자 갑질 및
납품 관련 비리 제보 접수 중. 라운지에 앉아있던 간호사들이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서연이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더니 숨가쁘게 원무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항의에도 직원들은 애써 눈을 피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더는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입구엔 언론 기자들이 출입하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로비를 스쳤습니다. 박 원장은 기자들을 마주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병원의 신뢰를 위해 내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나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근 기록도 없었고 청소 구역에서도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VIP 회의실 안. 늘 청소 도구를 들고 다니던 유나가 이번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회의실 정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간호부장, 원무과장, 총무팀장, 그리고 박 원장이 자리하고 있었죠. 다들 유나의 단단한 눈빛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이 회의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그러나 그녀의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서연 씨. 그 말에 서연의 걸음이 멈췄고 회의실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유나는 깊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병원의 공식 감찰 조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유나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똑바로 마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무겁게 울리는 공간. 유나는 정면을 바라본 채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우선 내부 감찰 자료를 정리한 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굳은 얼굴로 의자에 앉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유나는 노트를 넘기며 자료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내놓았습니다. 병원 납품 계약서, 특정 업체와의 회의록, 서연의 사인이 담긴 내부 공문. 총 11건의 납품 조정 및 업체 변경 요청이 있었고 그중 9건의 서연 보호자의 직간접 개입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연 씨 친오빠가 운영하는 2차 납품 대행사였습니다. 간호부장과 원무과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고 총무팀장은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자료들 조작된 거예요. 저 여자가 날 모함하려고. 그 순간 박 원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히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 씨는 현재 병원의 공식 감찰 보조관입니다. 내부 제보 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갖췄고 모든 조사는 법률팀과 공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한 채 침묵만 흘렀죠. 유나는 천천히 서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해 다행이에요. 하지만 전 당신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고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간 유나의 얼굴이 중학교 시절 교복을 입고 화장실 문 뒤에서 울고 있던 아이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그 눈빛 두려움이 아닌 오래 묵은 침묵과 용기의 눈빛. 서연은 비로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무시하던 아이가 지금 바로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회의실 문 너머 기자들이 조용히 웅성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하나, 둘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춰진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분 나쁜 기류였고 곧 이상한 낌새였지만 이제는 확실한 이름을 가진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류를 옮기던 간호사들이 유나와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누군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리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수저를 놓고 누군가가 말끝을 흐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VIP 보호자 그 사람 원래도 말 많았대. 누구나 작게 속삭였지만 더 이상은 입을 다물 수 없었죠. 그날 오후 간호사 이주영은 간호 스테이션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 말고 조용히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그동안 죄송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돌렸고 이주영은 작게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 말만 듣고 저도 모르게 괜히 의심하고 피했던 것 같아서요. 사실 마음속으론 자꾸 걸렸는데 다들 눈치 보니까 저도. 말을 흐리는 이주영의 어깨엔 묘한 부끄러움과 후회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불편한 진실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 말에 이주영은 잠시 말을 잃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근데요, 유나 선생님은 왜 그렇게 조용히 참고 계셨던 거예요?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후회도 분노도 없었지만 긴 시간 눌러온 감정들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까지 소리쳤으면 그땐 아무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이주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엔 작고 묵직한 연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익숙한 공간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를 향한 시선은 더 이상 청소부나 소문 속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자체로 충분히 누군가에게는 용기였습니다. 퇴근 후 병원 뒤편 작은 공원.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하루의 소음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흑백의 흐릿한 이미지 속엔 중학교 운동장 한쪽에 앉아 있는 어린 유나와 그 옆에서 환히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유나는 그 시절의 자신을 바라보다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날 싫어했을까? 목소리는 바람에 스치듯 작았지만 그 안엔 긴 세월 묵혀온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감찰팀은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고 유나는 박 원장과 함께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유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책임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할 용기를 냈다면 더 많은 상처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그 시간 병원 회의실 한편에선 서연의 책상 위 짐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오만과 특권은 이제 조용히 퇴장하고 있었죠. 며칠 뒤 병원 복도. 유나는 조용히 바닥을 쓸며 지나가던 중 간호사 이주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근데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오래 묵묵히 견디셨잖아요. 유나는 빗자루를 멈추며 작게 웃었습니다. 견딘 게 아니라 잊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에 이주영은 놀란 듯 유나를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눈빛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끌어안은 채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용기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었죠. 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따스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커피를 들어 올리며 병원 회의실 앞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더 이상 청소도구가 아닌 브리핑 파일과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가슴팍엔 새 명패가 반짝였습니다. 감사실 유나. 감찰 보조관이 아닌 정식 감사팀 소속으로 승진한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이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유나는 변함없이 예의 바른 미소로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에서는 병원의 윤리 규범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연 1회 윤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죠. 유나는 마지막 발언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이 규범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시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회의실 안엔 잔잔한 박수가 퍼졌고 박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유나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처음 이곳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바닥만 보고 살았는데 이젠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그녀의 옆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시야엔 또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무과장은 박 원장을 찾아와 조심스레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서연 씨가 수상하다고 느낀 적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서웠어요. 백이 센 사람이니까. 총무팀장도 이메일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서연이 납품업체에 개입한 명백한 정황이 담긴 증거였습니다. 하나둘, 그동안 침묵했던 이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고, 병원은 마침내 진짜 변화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 원장은 긴급 이사회에서 서연에 대한 정직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시스템은 전면 재정비에 들어갔죠. 그날 오후, 유나는 다시 병원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의사가 그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유나 보조관. 회의실 정리 말고 오늘 이시 브리핑 자료 챙겨야 하지 않나요? 유나는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회의실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든 그 눈빛. 누구의 눈치를 보던 지난날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를 똑바로 마주하는 단단한 눈동자였습니다. 청소부였던 그 여자가 회의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오늘도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